안녕하세요, 코인졸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복리식 매매 방법, 그리고 타점 잡는 법, 그리고 코인 선물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코인 선물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 그리고 물렸을 때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 배율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배율 설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인 선물 매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배율로 해라. 저배율로 해라. 제 경험상으로는 5배율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청산당할 리스크도 작고 타점만 잘 잡으면 괜찮은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런 배율이 5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분봉으로 할 때는 5배율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5분봉으로 할 때는 5배율로 하면 익절하고 나가기에는 애매한 수익률이라서 저는 5분봉 보고 할 때는 10배율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5분봉일 때 10배율을 해라는 게 아니라 차트의 흐름을 보고 행보장일 때 보통 10배율로 하고요. 상승이나 하락장인 경우에는 5배율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10배율까지는 비트코인 차트상 수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순간적으로 청산당할 확률은 잘 없는데, 경험상 5배율로 해야지 실수로 잠들었을 때 청산당한 경험이 없었어요. 10배율로 매수를 해놓고 순간 잠들었다가 청산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8배율까지만 올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8배율. 결론은 15분봉 매매할 때는 5배율, 5분봉으로 매매할 때 횡보장일 때는 10배율, 상승이나 하락장이 심한 경우에는 5배율로 해라. 그리고 큰 시드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3배율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이게 시드가 작을 때 3배율로 하면 사실 하는 맛이 안 나요.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3배율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시드가 클수록 배율을 낮춰서 하는 게 안정성도 높고, 그런데 20배율로 하면 사실 하는 맛이 사실 있거든요. 저도 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정한 대로 5배율로만 했었는데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익절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10배율로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 손절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하려고 또 20배율로 올리고, 근데 진짜 20배율로 하면 결국 청산당하게 돼요. 이게 처음에 배율을 높이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크게 한번 먹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는 순간 청산에 당하게 돼요. 코인 선물 거래에서는 조급함이 청산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나는 로봇이라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배율을 높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복적으로 익절을 해서 복리식으로 저한테 큰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익절가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저번 영상에서 복리식 마법에 대해서 봤다면 왜 한 번에 2에서 3% 수익만 목표로 하는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사실 곡괭이 매매법을 이용하면 2에서 3%가 아니라 10에서 20%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 진입 방식인데, 익절가를 낮게 잡는 이유가 추가 하락을 피하고 웬만하면 익절을 쉽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타점상 바로 큰 반등이 오기 때문에 5에서 10% 이상으로도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3% 익절 구간에서 포지션을 종료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큰 반등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빠르게 2에서 3% 수익만 보고 빠져나갈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같은 익절가를 목표로 잡고 진입할 필요는 없지만 로봇처럼 매매를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정한 익절가에 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포지션을 종료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팔자 말자 갑자기 급등을 해서 아쉬울 때도 많겠지만 2차 하락전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안도감과 승리감이 따라오겠죠. 희망회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언제나 줄먹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줄먹 중요하죠. 세 번째, 시드 분배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복리식 매매 방법을 하기 때문에 하루 수익이 총 시드의 3%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를 분배해서 진입을 하면 분배한 만큼 여러 번 익절을 해야 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시드가 작을 때는
25%씩 분배해서 진입을 하고, 그러다가 시드가 커지게 되면 20%씩 진입하고 있어요. 시드 작을 때, 시드 클 때. 물론 매번 3%씩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 20% 익절을 할 때는 한 번만에 하루 목표치를 달성할 때도 있죠. 처음에는 저도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속 거래를 했었는데, 진짜 하루 종일 하면 피부도 상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만 컴퓨터로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는데 욕심 부린다고 계속 거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만약 좀 더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휴대폰으로 알림 설정을 해놓고 알림이 울리면 들어가서 타점을 보고 종종 진입을 해요. 예전에 16, 17일 이날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봉상으로는 RSI는 상관이 없는데 볼린저 밴드는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에 터치 안 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예측이 안 돼서 그냥 아싸리 볼린저 밴드 하단쯤에다가 알림 설정을 해놓고 알림 울리면 그때 롱 진입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알림 설정해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틀쯤 지나니까 띠링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포즈 차트 그때 한번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반등 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장에는 진입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타점이 나올 때쯤을 설정해서 알림 걸어두고 일상생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리면 나선한 물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매를 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해요. 상황에 따라서 본절이나 손절도 병행해서 활용합니다. 차트도 계속 변하는데 매매 방식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손절보다는 본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곡괭이 매매법을 사용해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급등을 하지 않고 약간 오르다가 다시 본절 구간 근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목덜미에서 위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절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다지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바닥 다지기라고 희망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본인의 매매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본절을 여러 번 하면 수수료 때문에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본절보다는 약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도 제가 바이비트를 이용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는 바이비트가 수수료 저렴한 걸로 유명한 거래소죠. 그리고 제가 아래 남긴 글 보면 있는데 할인 코드 있거든요. 그걸로 회원 가입하면 20% 수수료 할인이 추가로 돼요. 그래서 저별로 할 때는 수수료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다른 거래소 통해서 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갈아탔어요. 현물 거래에서도 빗소매 이용하다가 수수료 때문에 업비트로 갈아탔었죠. 그리고 수수료 너무 싸다고 해도 아무 거래소나 이용하면 안 되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 중에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상한 스캠 사이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기 거래소를 모르고 이용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은 FTX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이낸스 아니면 바이비트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말이 샜네요. 손절가는 얼마가 적당한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5에서 10% 사이로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8%를 잡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 이유가 5에서 10% 정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익절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위험해요. 한두 번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익절을 하게 되면 10%가 넘어도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손절할 수 없는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청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절 구간에서 도저히 포지션 종료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면 3%의 손절가를 잡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를 잡는 이유는 익절가를 3%를 잡기 때문에 손절가도 3%를 잡으면 만약에 10번 거래를 할 때 6번 익절하고 4번 손절을 했다.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으로 익절을 하는 기회보다 다시 타점을 잡아서 익절을 하는 본인의 타점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나선한 물타기 방법. 나선한 물타기란 2차 포커스 타이밍에 추매를 해서 본절이나 익절이 노리는 방법이에요. 나선한 네이밍은 나선한처럼 빠른 회전력으로 본전 구간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했어요. 첫 번째 진입 구간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하단을 찍었고 RSI 상으로도 하단을 찍었죠.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하락이 왔으면 제대로 된 V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전 근처 구간에서 횡보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본절이나 약익절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최저점에서 잡지 못하고 애매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물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손절을 하자니 반등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구간이죠.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폭포수 지점에서 추매를 합니다. 지금 폭포수 나오고 바닥 찍고 RSI 바닥 한 번 더 찍었죠. 그렇게 되면 더 큰 하락 지점에서 추매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더 떨어지겠죠. 이때는 평단가 근처에 왔을 때 본절을 하고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익절을 하고 나올지는 RSI 추세선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차트상에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저점이 더 낮아졌죠. 그런데 RSI 상에서는 첫 번째 저점이 두 번째 저점보다 더 낮게 떴어요. 그러면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추세 전환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는 본절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익절 구간까지 보는 게 더 좋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첫 번째 동그라미 지점 보면 15분봉에서 3번 정도 하락을 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터치했고 RSI 상으로도 하단에 거의 터치했죠. 그러면 롱 포지션 진입이 욕심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진입을 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줄목하고 나왔으면 소소하게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약익절이나 본절을 잘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마인드 컨트롤이 부족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차 폭포수 시즌 맞이합니다. 이 경우도 폭포수 한 번 더 나오면서 하단 터치하고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상으로도 하단을 한 번 더 터치했죠. 그러면 다시 추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또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본절이나 약익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구간에서 안 빠져나오면 진짜 아찔합니다. 이 경우가 아까랑 좀 다른 게 이건 특별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락 추세가 바뀐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내려갔는데 똑같이 RSI도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내려갔어요. 그 말은 아직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험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추매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보통 본절 구간에서 반만 팔고 상승했을 때 나머지 반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보자들의 경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선한 물타기 방법으로 빠져나왔다면 차트상에 상승 차트처럼 보여도 진입하지 말고 현업이나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물렸다가 빠져나온 날에는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냉정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코인판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파멸적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법칙과 운만 좀 따른다면 가능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편법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용했던 방법들을 찾아서 사용하기보다는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계속 연구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